1-9 증자가 말씀하셨다. 지도자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예절을 다하여 애도하고 나아가 조상의 뜻을 받들어서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에 지도자의 솔선수범함을 보고 따르게 되어 백성들의 덕 역시 두터워진다. 여기서 증자는 효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논어의 효도는 어짐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논어에 등장하는 효도는 효도 그 자체가 아닌 사실상 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이 부모상에 정성을 다하면 그 모습을 본 백성 역시 임금에게 정성을 다하는 어짐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겁니다. 또 2-1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덕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동사회를 이끈 성인들이 행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통치법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절조, 절개와 지조를 말합니다. 즉 지도자가 자신의 허물에는 엄격한 강함을 보이고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한 부드러움을 보여서 부모와 조상을 진심으로 섬기면 백성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는 엄격해지고 나아가 지도자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1-10 자금이 자공에게 물으셨다. 스승께서 한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 정치가 어떤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는 물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알려준 것입니까? 자공이 대답하셨다. 한 나라 정치가 어떤지에 대한 소식은 본인이 가서 묻거나 혹은 누군가 알려줘서 얻게 돼요. 하지만 스승께서는 온화함과 어짐, 공손함과 검소함, 그리고 사양함으로 그것을 얻으셨으니 이는 도를 파악하여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예측하는 것과 같은 도리이요. 그러므로 스승께서 알게 된 경로는 다른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오. 자금은 본명이 진항이고 자가 자금이라서 진자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공자의 제자이죠. 그런데 19-25에도 나오지만 그는 후에 스승이 자공보다 못한 인물이라고 폄훼합니다. 자공은 자가 자공이고 성은 단목, 이름이 사입니다. 사기 중리제자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31세 어렸다고 하죠. 남을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언변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자가 몸소 체득하여 실천한 도의 5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따뜻할 온, 사랑자, 어질양, 어질인, 공손할 공, 검소할 검, 사양할 양, 겸손할 겸. 따라서 자공은 스승 공자께서는 묻거나 들어서가 아니라 도의 구성요소들로 한 나라의 정치가 어떤지 파악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로서 한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요? 윗물을 보면 아랫물이 맑은지 혼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랫물을 보면 역시 윗물이 어떤지 알 수 있고요. 리더가 백성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삶을 헤아리는 자애로움을 베풀면 백성들은 진심으로 리더를 믿습니다. 리더가 공손함을 보이면 백성은 리더를 따르죠. 리더가 검소하면 백성도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리더가 겸손함을 보이면 백성 역시 겸손해집니다. 반면 백성들이 리더를 불신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손함과 겸손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또 사치하려고만 든다면 과연 그 나라의 리더가 어떤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1-11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애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행적을 이어받으려고 애쓰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복을 입는 3년 동안 그의 뜻과 행적을 계승하여 따른다면 진심으로 섬기고 따른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효도이다. 이 구절은 뒤에서도 중복되므로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0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는 3년 동안 그의 뜻과 행적을 계승하여 따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효도이다. 14-41 자장이 말씀하셨다. 상서무일편에 이르기를 고종이 부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찌 고종만 그랬겠는가? 옛사람들이 모두 그랬다. 임금이 돌아가시면 온 관리들이 자숙하여 3년 동안 슬퍼함으로써 도리를 지켜야 하므로 이 기간에는 모든 정사를 주나라 백관의 수장인 총재, 재상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했다. 여기서 자장이 인용한 상서 무일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공이 말했다. 고종이 재위했을 때 오랫동안 밖에서 수고를 하셔서 소인, 신분이 낮은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임금으로 주기 위해서는 부친상을 당하시고 3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말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에 부득이 말하면 온화했고, 또 감히 편안함에 빠지지 않았으니 상나라가 아름답고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원망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종은 나라를 59년 다스리셨습니다. 상서무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논어에 등장하는 효도는 사실상 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예기의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아버지를 여의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임금을 여의면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은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와 군주의 뜻을 계승함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감히 몸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감히 재물을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은 백성들에게 위와 아래의 질서체계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예기방기.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부모의 허물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그 좋은 일들을 공경한다. 예기방기.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처럼 효도에서 시작되어 어짐으로 이르는 과정을 끊임없이 강조한 걸까요? 이는 공자의 조국인 노나라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는 공자의 조국인 노나라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일가족 형제의 항렬은 정실 부인이 낳은 장자인 백,
후실 부인이 낳은 장자인 맹, 그리고 중, 차남, 숙, 삼남과 계, 사남의 순서가 됩니다. 주공을 시조로 하는 노나라는 임금인 환공 이후 나라의 모든 권력이 맹손과 숙손 그리고 계손 씨에 의해서 장악되는데, 이 세 집안은 모두 환공의 후손이므로 삼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삼환은 바로 환공의 자식들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임금 자리에 오른 적장자, 즉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아들이 모두 경이 되어 대대로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겁니다. 공자는 당연히 자신의 조국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이 최종 확립한 종법 제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공자는 신하로서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삼환이 마음에 들 리 없었겠죠. 얘기의 다음 기록을 보면 공자가 얼마나 삼환을 미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의 권력이 강하면 임금이 그를 죽이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러한 강령은 노나라의 삼환 때문에 시작되었다. 얘기 교특생. 그렇다면 또 왜 3년에 걸쳐서 부모상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17-21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아가 물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라고 할지라도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또 3년 동안 음악을 행하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부모상을 치르느라 3년을 보내면 예약제도를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고로 옛 곡식이 바닥나면 다음 해에 새 곡식이 있게 되고, 철이 바뀌면 사시사철에 맞는 나무를 비벼대어 새로이 불을 지피듯 1년을 기준으로 바꾸니 부모상 역시 1년이면 될 것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모상을 당했는데도 너는 흰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제아가 말했다. 편안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네가 편하다면 곧 그리해라. 무릇 군자가 초상을 치를 때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초에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네가 편안하다면 곧 그렇게 해라. 잠시 후 제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제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라도 부모의 무릎 안에서 자라는 슬하 자식 3년의 기간을 겪고, 그런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3년상은 세상에서 통하는 상례이다. 제아 역시 그 부모에게서 3년의 사랑을 받았을 터인데, 갓난아기가 무작정 무릎 위로 기어올라와 재롱을 떨면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의 사랑을 아이에게 베풉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아이는 부모의 무릎 위를 벗어나 서서히 독립적으로 생활하지요. 이렇게 아이는 부모에게 3년이라는 무한한 사랑을 빚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그 3년이라는 빚을 갚는 것이 바로 3년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부모님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